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저희 양승훈 교수님 이쪽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저희 상임위 이 국정감사 할 때마다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지방청 국감을 하면서 우리 지방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같이 우리 국회와 정부가 같이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서 저희 경남대학교 이사학과 교수로 계시고 또 이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특히나 이제 지방 사립대 교수로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과 늘 이제 함께 하고 계셔서 좀 목소리를 듣고자 좀 모셨습니다.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방의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지역에 있기는 하지만 수도권 선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왜 이렇게 수도권 선호가 심하게 나타나는지 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드라마 미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직장인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진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임금이 오르는 월급이 오르는 게 이제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는 둘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박봉이고요. 200만 원, 15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0만 원까지 가는 박봉이고 또한 이제 진급이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진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다음에 커리어 패스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지방의 일자리 희망을 못 느낀다고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방의 청년도 수도권의 청년도 다 어려운데 네. 수도권의 청년들은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는데 지방 청년들은 이제 희망도 없다. 예, 혹시 이게 성별 차이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예, 성별 차이 있습니다. 요컨대 지방에는 여성의 정규직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제조업 도시들 일자리 많다고 합니다. 뭐 창원, 거제, 울산 이런 곳들 많다고 하지만 그런 곳들의 일자리 대부분 생산직 일자리고 그 자리는 95%가 남성이 들어갑니다. 중화학공업화 이후에 생긴 일자리는 대부분 남성 일자리고요. 사무직도 그 관행 때문에 이제 여학생 잘 안 뽑습니다. 그래서 8대2, 뭐 9대1 이런 방식을 뽑기 때문에 여성의 일자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중에 이제 여학생 중에 똑똑한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탈출하는 것이 꿈이고 가정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교사 혹은 공무원 등을 이제 공공부문을 준비하겠죠. 예.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지방의 청년들이 가정을 꾸려서 지역에 남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네. 이런 이 구조가 계속 재생산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혹시 요즘 다른 얘기는 할지 몰라도 혹시 뭐 인천국제공항 사태나 이런 부분 이런 그 정규직 부분에 대한 공정에 관한 담론들이 청년들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된다라고들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지방 청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나타나고 있는 담론인가요, 이게?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80% 이상의 청년들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대상이 다릅니다. 예컨대 우리 수능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2등급까지는 12%입니다. 상위 12%인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대기업 뭐 혹은 공기업 뭐 고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직군들을 우리 선망직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선망직종에 취직하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예민한 주제일 수는 있겠으나 애초에 그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별 관심 없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지금 그런 공기업 부분들도 그렇고 이게 제조업 부분도 거의 최근에는 이제 수도권 편중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지역 산업을 연구하는 또 학자로서 좀 정책적인 어떤 이 방향성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예를 들면 제조업, 뭐 우리 지금 기업들이 충분히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선전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작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의 집중적인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이제 그 뭐 경제개발 5개년이랄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우리 한편에서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서울 수도권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예를 들면 그저께인가요? 경남도지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광역철도권 형성하는데 드는 돈이 수도권에는 3조가 들어가는데 그 부산, 울산, 경남 총 합하면 2천억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자원도 굉장히 편중이 돼 있고요. 지금 기업 관점에서 수도권 가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프라 잘 돼 있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제조업도 지식 기반 경제에 진입하고 있고 우리가 4차 산업 이런 얘기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식 노동자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에서 그런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사람이 인프라인데요. 그런 면에서 기업 관점에서는 당연히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나마 인프라 있는 곳들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인프라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고용노동부나 우리 노동청하고도 이 지방대학의 교수로서 같이 좀 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고용청이나 고용부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제가 느끼기엔 뭐 저희 학생들 뭐 링크 플러스 사업도 있고 IPP 산업도 있고 뭐 교육부나 이제 고용노동부가 하는 작업들, 지청들과 하는 작업들 많이 있는데요. 뭐 그를 통해서 취업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 1년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하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 그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교육의 수혜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입직되고 나서 이 성장 경로가 잘 안 됩니다.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 정책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데 그 3년수에 2년수에 받는 기간이 딱 끝나면 바로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걸 핑계로 저임금으로 지금 착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솔직히 그 취업 지도를 제가 취업 전담 교수기 때문에 학과에서 해보면 별로 제가 권하기엔 좀 꺼리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템들이 이제 뭐 빅데이터가 뜨면 빅데이터를 하고 뭐 혹은 뭐가 뜨면 뭘 하는 식으로 매번 하지만 장기적인 관계에서 이들의 직무 체계, 교육 체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뽑고 어떤 방식으로 키울 것이냐 이런 체계 수립은 사실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어떤 아이템이 뜨면은 그 분야로 학생들 보내세요, 이 분야를 교육하세요 거의 지금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숙련이 연속이 돼야 됩니다. 숙련이 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조선소에서 용접하던 사람이 그 다음 커리어가 횟집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지금 커리어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은 쉽습니다. 학원도 있고 예, 교육기관도 굉장히 많고 대학도 많습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 딱 벗어나면 사실은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본인의 젊은 노동자가 자기가 커리어 패스를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국에서 이제 저는 그 한 20대 80 정도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선망 직장에 가는 크게 보면 한 20%, 작게 보면 한 15%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이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밖에 절대 다수의 80%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또한 그들은 계속 아까 이제 산재 얘기도 나오고 그 노사관계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이슈에서는 다뤄질 지언정 그들이 어떻게 좀 성장하고 좋은 일하는 사람이 될지에 대한 그런 그림을 전혀 그려주지 않고 있다고 저는 지역에 있으면서 계속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뭐 저도 이제 지방의 유일한 청년국회의원으로서 좀 이 정책적으로 여러 고민들을 하는데 당장 오늘만 해도 우리 지방청 업무 보고 아마 같이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각 지역의 청년 일자리, 각 지역의 청년들의 삶, 각 지역의 그 어떤 그 성격에 맞는 거에 대한 보고는 사실은 거의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용노동행정에서 우리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 탑다운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만 있어요. 정책들이 사실이잖아요. 예. 우리 뭐 산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 다 사실은 우리 지역의 고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만큼 우리 고용노동부, 각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청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나. 저는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뭐 영선 교수랑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단순하게 일자리의 수준, 뭐 그런 노동시장의 성격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이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 아주 다양한 다른 측면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희망의 존재를 찾아가는 일자리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이 성격들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여성 일자리가 지역에 너무 없다 보니까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성격들도 있고 다음 커리어 패스를 기약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가는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가의 어떤 그 광범위한 어떤 투자의 성격에 따라 흘러다니는 성격들도 있고 저는 이게 지금부터는 이 고용노동 행정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각 지역에서의 이런 어떤 청년들의 삶들을 제대로 이걸 그려나가지 않으면
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체도 그렇고 우리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챙겨나가는 일도 그렇고 사실은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장님들 특히나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그 지역에 있는 총장님들이 이 각 지역의 이 청년들 일자리 그리고 진짜 고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저희하고 같이 좀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